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지혜와 경험이 깊어지는 아름다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세월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몸은, 특히 하체는 조금씩 그 힘을 잃어가기도 합니다. 혹시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리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묵직하게 느껴져 좋아하던 산책길이 부담스러워지지는 않으셨나요? 우리 모두는 건강하게 100세 시대를 맞이하고 싶어 합니다.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두 발로 굳건히 서서 세상을 마주하고 싶다는 소망을 품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체 근력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운동을 해야지 하고 마음먹는 순간 무릎 통증이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곤 합니다. 스쿼트가 좋다는 건 알지만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 때문에 시도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저희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알던 스쿼트가 아닌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도 충분히 하체를 단련하고 무릎을 보호하며 잃어버렸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5가지 운동법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건강한 내일을 위한 작은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만약 이 시간이 소중한 분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면 따뜻한 마음으로 공유해 주십시오. 또한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 건강을 가꾸는 여정에 동참해 주신다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우리 모두의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자, 이제 바퀴가 없는 안정적인 의자를 하나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와 함께 무릎 통증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탄탄한 하체를 만드는 시간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정은 굳어있던 우리 몸의 중심, 골반을 부드럽게 깨우는 준비 운동입니다. 먼저 의자 등받이에서 등을 살짝 대고 마치 보이지 않는 끈이 정수리에서 나를 끌어올리는 것처럼 허리를 곧게 펴주세요. 양손으로는 의자 옆을 가볍게 잡아 몸의 중심을 잡습니다. 이제 한쪽 무릎을 들어 올린 상태에서 무릎 뒤 오금으로 반원을 그린다고 상상해보세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고 다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원을 그리며 돌아옵니다. 마치 무릎 아래에 놓인 작은 장애물을 사뿐히 넘어가는 느낌으로요. 이 동작을 할 때 숨을 편안하게 쉬는 것을 잊지 마세요.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며 숨을 들이마시고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며 숨을 내쉽니다. 이 운동은 단순히 허벅지 근육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기둥인 골반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주고 혈액과 림프의 순환을 촉진하여 저녁마다 퉁퉁 붓던 다리의 부기를 빼는데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골반 주변이 약간 뻐근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은 잠자고 있던 근육들이 깨어나는 건강한 신호입니다. 양쪽을 각각 30초씩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여정으로 우리 몸의 든든한 버팀목, 허벅지 앞쪽과 복부를 단련하는 운동입니다.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허리를 곧게 세웁니다. 한쪽 다리를 앞으로 쭉 펴고 발등을 몸쪽으로 힘껏 당겨주세요. 이렇게 하면 허벅지 앞쪽, 우리가 대퇴사두근이라고 부르는 근육에 단단하게 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지실 겁니다. 대퇴사두근은 우리가 땅을 디딜 때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하는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천연 완충 장치입니다. 특히 지하철 계단을 오르거나 가파른 언덕길을 걸을 때 한 발로 체중을 밀어 올리는 강력한 힘은 바로 이 대퇴사두근에서 나옵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은 모든 충격을 고스란히 받게 되고 통증은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허벅지 앞쪽에 긴장감을 유지한 상태로 다리를 천천히 위로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숨은 다리를 들어 올리면서
후 하고 내쉬세요. 억지로 높이 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발등을 계속 몸쪽으로 당겨 대퇴사두근의 긴장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이 동작을 하다 보면 허벅지뿐만 아니라 아랫배, 즉 복부에도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하체와 몸통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양쪽 각각 30초씩 허벅지 앞이 단단해지는 느낌에 집중하며 실시합니다. 훌륭합니다. 세 번째 여정은 평소 잘 사용하지 않아 약해지기 쉬운 허벅지 안쪽, 내전근을 강화하는 시간입니다. 내전근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다리 모양을 바로잡고 골반의 안정을 돕는 숨은 일꾼입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다리가 바깥으로 휘는 오다리 체형이 되기 쉽고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허벅지 안쪽 살과 근육이 빠지면서 몸을 지탱하기 어려워져 다리는 벌어지고 허리가 굽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세를 바로잡고 한 다리를 앞으로 편 상태에서 이번에는 발을 바깥쪽으로 살짝 돌려줍니다. 마치 한국의 전통놀이인 제기차기를 하듯이 발 안쪽으로 무언가를 걷어 올리는 자세를 상상하시면 쉽습니다. 그 상태에서 발등을 몸쪽으로 당기면 허벅지 안쪽에 팽팽한 자극이 느껴질 겁니다. 그 느낌을 유지하며 다리를 위아래로 움직여줍니다. 뒤꿈치가 바닥에 닿을 듯 말 듯 할 때 바로 다시 들어 올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벅지 안쪽 근육이 이제 내 차례구나 하고 깨어나는 것을 느껴보세요. 양쪽 각각 30초씩 진행하겠습니다.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이제 네 번째 여정입니다. 이 동작은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를 동시에 강화하는 매우 중요하고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먼저 두 발의 뒤꿈치를 서로에게 딱 붙여주세요. 자연스럽게 앞꿈치는 바깥쪽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뒤꿈치끼리 서로를 힘껏 밀어낸다고 상상해보세요. 동시에 괄약근에 힘을 꽉 조여줍니다. 그러면 마치 나비가 날갯짓을 하듯 무릎이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벌어지면서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에 강력한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힘을 주면 근육이 팽창하면서 마치 숨은 키가 1에서 2cm는 커지는 듯한 느낌, 몸이 위로 솟아오르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뒤꿈치부터 엉덩이까지 힘을 연결하는 것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괄약근을 조이는 것에 먼저 집중해보세요. 괄약근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면 그 힘이 자연스럽게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 그리고 뒤꿈치까지 전달될 것입니다. 힘을 주면서 숨을 내쉬고 힘을 풀면서 들이마십니다. 30초간 반복합니다. 땀이 좀 나시나요?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여정입니다. 하체 운동의 꽃, 스쿼트를 의자를 이용해 안전하게 배워보는 의자 스쿼트입니다. 이 동작은 허벅지 전체와 무릎 주변 근육을 종합적으로 강화시켜 우리가 언젠가 두려움 없이 스쿼트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훌륭한 준비 과정입니다. 의자가 뒤에 있기 때문에 넘어질 걱정 없이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리는 어깨 너비 혹은 몸통 너비 정도로 벌리고 발끝은 살짝 바깥을 향하게 해주세요. 양손은 가슴 앞에서 모으거나 앞으로 나란히 뻗어 중심을 잡습니다. 시선은 정면을 향하고 머리 위에 물이 가득 담긴 쟁반이 하나 놓여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쟁반에 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상체를 곧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무릎 주변 근육에 용기 있게 힘을 주고 체중을 살짝 앞으로 보내면서 엉덩이를 의자에서 떼어 일어납니다. 완전히 일어섰을 때 엉덩이에 힘을 꽉 조여주세요. 그리고 앉을 때는 쿵 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마치 슬로우 모션 영상처럼 아주 천천히 엉덩이가 의자에 살포시 닿을 때까지 긴장을 유지하며 앉습니다. 이 과정이 무릎을 보호하고 근육을 제대로 사용하는 핵심입니다. 올라갈 때 숨을 내쉬고 앉을 때 들이마십니다. 30초간 나의 다리가 점점 더 강해짐을 느끼며 반복해봅시다. 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온몸에 기분 좋은 열기가 돌고 다리가 한결 탄탄해진 느낌이 드시나요? 방금 우리는 단 10분의 시간 동안 잠들어 있던 우리 몸의 소중한 근육들을 모두 깨웠습니다. 제가 항상 21일의 법칙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행동을 시작해서 21일, 즉 3주 동안 매일 반복하면 우리의 뇌가 변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뇌는 이렇게 인식합니다. 아, 나의 주인이 이제 이렇게 살기로 마음을 먹었구나. 알겠어.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사람들은 언제 가장 많이 포기할까요? 바로 3일에서 4일 차이입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죠. 예나 지금이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시기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3일마다 한 번씩 마음을 새롭게 다잡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 어쩌다가 하루를 빠뜨렸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그날이 당신의 새로운 1일차가 되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21일을 성공하고 나면 우리에게는 3개월을 더 유지할 수 있는 힘과 자신감이 생깁니다. 몸도 그만큼 강해졌기 때문에 운동이 더 이상 고통스러운 노력이 아니라 내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 즐거운 습관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 기쁨을 꼭 맛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이 작은 10분의 노력이 당신의 활기찬 내일을 떠받치는 튼튼한 기둥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운동했으니 내일은 아프지 말자고요. 건강한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지혜와 경험이 깊어지는 아름다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세월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몸은, 특히 하체는 조금씩 그 힘을 잃어가기도 합니다. 혹시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리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묵직하게 느껴져 좋아하던 산책길이 부담스러워지지는 않으셨나요? 우리 모두는 건강하게 100세 시대를 맞이하고 싶어 합니다.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두 발로 굳건히 서서 세상을 마주하고 싶다는 소망을 품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체 근력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운동을 해야지 하고 마음먹는 순간 무릎 통증이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곤 합니다. 스쿼트가 좋다는 건 알지만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 때문에 시도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저희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알던 스쿼트가 아닌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도 충분히 하체를 단련하고 무릎을 보호하며 잃어버렸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5가지 운동법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건강한 내일을 위한 작은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만약 이 시간이 소중한 분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면 따뜻한 마음으로 공유해 주십시오. 또한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 건강을 가꾸는 여정에 동참해 주신다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우리 모두의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자, 이제 바퀴가 없는 안정적인 의자를 하나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와 함께 무릎 통증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탄탄한 하체를 만드는 시간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정은 굳어있던 우리 몸의 중심, 골반을 부드럽게 깨우는 준비 운동입니다. 먼저 의자 등받이에서 등을 살짝 떼고
마치 보이지 않는 끈이 정수리에서 나를 끌어올리는 것처럼 허리를 곧게 펴주세요. 양손으로는 의자 옆을 가볍게 잡아 몸의 중심을 잡습니다. 이제 한쪽 무릎을 들어 올린 상태에서 무릎 뒤 오금으로 반원을 그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고 다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원을 그리며 돌아옵니다. 마치 무릎 아래에 놓인 작은 장애물을 사뿐히 넘어가는 느낌으로요. 이 동작을 할 때 숨을 편안하게 쉬는 것을 잊지 마세요.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며 숨을 들이마시고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며 숨을 내쉽니다. 이 운동은 단순히 허벅지 근육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기둥인 골반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주고 혈액과 림프의 순환을 촉진하여 저녁마다 퉁퉁 붓던 다리의 부기를 빼는데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골반 주변이 약간 뻐근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은 잠자고 있던 근육들이 깨어나는 건강한 신호입니다. 양쪽을 각각 30초씩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여정으로 우리 몸의 든든한 버팀목, 허벅지 앞쪽과 복부를 단련하는 운동입니다.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허리를 곧게 세웁니다. 한쪽 다리를 앞으로 쭉 펴고 발등을 몸쪽으로 힘껏 당겨주세요. 이렇게 하면 허벅지 앞쪽, 우리가 대퇴사두근이라고 부르는 근육에 단단하게 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지실 겁니다. 대퇴사두근은 우리가 땅을 디딜 때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하는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천연 완충 장치입니다. 특히 지하철 계단을 오르거나 가파른 언덕길을 걸을 때 한 발로 체중을 밀어 올리는 강력한 힘은 바로 이 대퇴사두근에서 나옵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은 모든 충격을 고스란히 받게 되고 통증은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허벅지 앞쪽에 긴장감을 유지한 상태로 다리를 천천히 위로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숨은 다리를 들어 올리면서 후 하고 내쉬세요. 억지로 높이 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발등을 계속 몸쪽으로 당겨 대퇴사두근의 긴장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이 동작을 하다 보면 허벅지뿐만 아니라 아랫배, 즉 복부에도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하체와 몸통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양쪽 각각 30초씩 허벅지 앞이 단단해지는 느낌에 집중하며 실시합니다. 훌륭합니다. 세 번째 여정은 평소 잘 사용하지 않아 약해지기 쉬운 허벅지 안쪽, 내전근을 강화하는 시간입니다. 내전근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다리 모양을 바로잡고 골반의 안정을 돕는 숨은 일꾼입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다리가 바깥으로 휘는 오다리 체형이 되기 쉽고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허벅지 안쪽 살과 근육이 빠지면서 몸을 지탱하기 어려워져 다리는 벌어지고 허리가 굽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세를 바로잡고 한 다리를 앞으로 편 상태에서 이번에는 발을 바깥쪽으로 살짝 돌려줍니다. 마치 한국의 전통 놀이인 제기차기를 하듯이 발 안쪽으로 무언가를 걷어 올리는 자세를 상상하시면 쉽습니다. 그 상태에서 발등을 몸쪽으로 당기면 허벅지 안쪽에 팽팽한 자극이 느껴질 겁니다. 그 느낌을 유지하며 다리를 위아래로 움직여줍니다. 뒤꿈치가 바닥에 닿을 듯 말 듯 할 때 바로 다시 들어 올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벅지 안쪽 근육이 이제 내 차례구나 하고 깨어나는 것을 느껴보세요. 양쪽 각각 30초씩 진행하겠습니다.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이제 네 번째 여정입니다. 이 동작은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를 동시에 강화하는 매우 중요하고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먼저 두 발의 뒤꿈치를 서로에게 딱 붙여주세요.
자연스럽게 앞꿈치는 바깥쪽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뒤꿈치끼리 서로를 힘껏 밀어낸다고 상상해 보세요. 동시에 괄약근에 힘을 꽉 조여줍니다. 그러면 마치 나비가 날갯짓을 하듯 무릎이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벌어지면서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에 강력한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힘을 주면 근육이 팽창하면서 마치 숨은 키가 1에서 2cm는 커지는 듯한 느낌, 몸이 위로 솟아오르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뒤꿈치부터 엉덩이까지 힘을 연결하는 것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괄약근을 조이는 것에 먼저 집중해 보세요. 괄약근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면 그 힘이 자연스럽게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 그리고 뒤꿈치까지 전달될 것입니다. 힘을 주면서 숨을 내쉬고 힘을 풀면서 들이마십니다. 30초간 반복합니다. 땀이 좀 나시나요?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여정입니다. 하체 운동의 꽃, 스쿼트를 의자를 이용해 안전하게 배워보는 의자 스쿼트입니다. 이 동작은 허벅지 전체와 무릎 주변 근육을 종합적으로 강화시켜 우리가 언젠가 두려움 없이 스쿼트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훌륭한 준비 과정입니다. 의자가 뒤에 있기 때문에 넘어질 걱정 없이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리는 어깨 너비 혹은 몸통 너비 정도로 벌리고 발끝은 살짝 바깥을 향하게 해주세요. 양손은 가슴 앞에서 모으거나 앞으로 나란히 뻗어 중심을 잡습니다. 시선은 정면을 향하고 머리 위에 물이 가득 담긴 쟁반이 하나 놓여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쟁반에 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상체를 곧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무릎 주변 근육에 용기 있게 힘을 주고 체중을 살짝 앞으로 보내면서 엉덩이를 의자에서 떼어 일어납니다. 완전히 일어섰을 때 엉덩이에 힘을 꽉 조여주세요. 그리고 앉을 때는 쿵 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마치 슬로우 모션 영상처럼 아주 천천히 엉덩이가 의자에 살포시 닿을 때까지 긴장을 유지하며 앉습니다. 이 과정이 무릎을 보호하고 근육을 제대로 사용하는 핵심입니다. 올라갈 때 숨을 내쉬고 앉을 때 들이마십니다. 30초간 나의 다리가 점점 더 강해짐을 느끼며 반복해 봅시다. 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온몸에 기분 좋은 열기가 돌고 다리가 한결 탄탄해진 느낌이 드시나요? 방금 우리는 단 10분의 시간 동안 잠들어 있던 우리 몸의 소중한 근육들을 모두 깨웠습니다. 제가 항상 21일의 법칙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행동을 시작해서 21일, 즉 3주 동안 매일 반복하면 우리의 뇌가 변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뇌는 이렇게 인식합니다. 아, 나의 주인이 이제 이렇게 살기로 마음을 먹었구나. 알겠어.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사람들은 언제 가장 많이 포기할까요? 바로 3일에서 4일 차이입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죠. 예나 지금이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시기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3일마다 한 번씩 마음을 새롭게 다잡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 어쩌다가 하루를 빠뜨렸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그날이 당신의 새로운 1일차가 되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21일을 성공하고 나면 우리에게는 3개월을 더 유지할 수 있는 힘과 자신감이 생깁니다. 몸도 그만큼 강해졌기 때문에 운동이 더 이상 고통스러운 노력이 아니라 내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 즐거운 습관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 기쁨을 꼭 맛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이 작은 10분의 노력이 당신의 활기찬 내일을 떠받치는 튼튼한 기둥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운동했으니 내일은 아프지 말자고요. 건강한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지혜와 경험이 깊어지는 아름다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세월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몸은, 특히 하체는 조금씩 그 힘을 잃어가기도 합니다. 혹시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리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묵직하게 느껴져 좋아하던 산책길이 부담스러워지지는 않으셨나요? 우리 모두는 건강하게 100세 시대를 맞이하고 싶어 합니다.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두 발로 굳건히 서서 세상을 마주하고 싶다는 소망을 품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체 근력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운동을 해야지 하고 마음먹는 순간 무릎 통증이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곤 합니다. 스쿼트가 좋다는 건 알지만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 때문에 시도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저희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알던 스쿼트가 아닌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도 충분히 하체를 단련하고 무릎을 보호하며 잃어버렸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5가지 운동법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건강한 내일을 위한 작은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만약 이 시간이 소중한 분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면 따뜻한 마음으로 공유해 주십시오. 또한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 건강을 가꾸는 여정에 동참해 주신다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우리 모두의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자, 이제 바퀴가 없는 안정적인 의자를 하나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와 함께 무릎 통증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탄탄한 하체를 만드는 시간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정은 굳어있던 우리 몸의 중심, 골반을 부드럽게 깨우는 준비 운동입니다. 먼저 의자 등받이에서 등을 살짝 대고 마치 보이지 않는 끈이 정수리에서 나를 끌어올리는 것처럼 허리를 곧게 펴주세요. 양손으로는 의자 옆을 가볍게 잡아 몸의 중심을 잡습니다. 이제 한쪽 무릎을 들어 올린 상태에서 무릎 뒤 오금으로 반원을 그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고 다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원을 그리며 돌아옵니다. 마치 무릎 아래에 놓인 작은 장애물을 사뿐히 넘어가는 느낌으로요. 이 동작을 할 때 숨을 편안하게 쉬는 것을 잊지 마세요.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며 숨을 들이마시고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며 숨을 내쉽니다. 이 운동은 단순히 허벅지 근육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기둥인 골반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주고 혈액과 림프의 순환을 촉진하여 저녁마다 퉁퉁 붓던 다리의 부기를 빼는데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골반 주변이 약간 뻐근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은 잠자고 있던 근육들이 깨어나는 건강한 신호입니다. 양쪽을 각각 30초씩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여정으로 우리 몸의 든든한 버팀목, 허벅지 앞쪽과 복부를 단련하는 운동입니다.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허리를 곧게 세웁니다. 한쪽 다리를 앞으로 쭉 펴고 발등을 몸쪽으로 힘껏 당겨주세요. 이렇게 하면 허벅지 앞쪽, 우리가 대퇴사두근이라고 부르는 근육에 단단하게 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지실 겁니다. 대퇴사두근은 우리가 땅을 디딜 때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하는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천연 완충 장치입니다. 특히 지하철 계단을 오르거나 가파른 언덕길을 걸을 때 한 발로 체중을 밀어 올리는 강력한 힘은 바로 이 대퇴사두근에서 나옵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은 모든 충격을 고스란히 받게 되고 통증은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허벅지 앞쪽에 긴장감을 유지한 상태로
다리를 천천히 위로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숨은 다리를 들어 올리면서 후 하고 내쉬세요. 억지로 높이 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발등을 계속 몸쪽으로 당겨 대퇴사두근의 긴장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이 동작을 하다 보면 허벅지뿐만 아니라 아랫배, 즉 복부에도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하체와 몸통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양쪽 각각 30초씩 허벅지 앞이 단단해지는 느낌에 집중하며 실시합니다. 훌륭합니다. 세 번째 여정은 평소 잘 사용하지 않아 약해지기 쉬운 허벅지 안쪽, 내전근을 강화하는 시간입니다. 내전근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다리 모양을 바로잡고 골반의 안정을 돕는 숨은 일꾼입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다리가 바깥으로 휘는 오다리 체형이 되기 쉽고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허벅지 안쪽 살과 근육이 빠지면서 몸을 지탱하기 어려워져 다리는 벌어지고 허리가 굽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세를 바로잡고 한 다리를 앞으로 편 상태에서 이번에는 발을 바깥쪽으로 살짝 돌려줍니다. 마치 한국의 전통놀이인 제기차기를 하듯이 발 안쪽으로 무언가를 걷어 올리는 자세를 상상하시면 쉽습니다. 그 상태에서 발등을 몸쪽으로 당기면 허벅지 안쪽에 팽팽한 자극이 느껴질 겁니다. 그 느낌을 유지하며 다리를 위아래로 움직여줍니다. 뒤꿈치가 바닥에 닿을 듯 말 듯 할 때 바로 다시 들어 올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벅지 안쪽 근육이 이제 내 차례구나 하고 깨어나는 것을 느껴보세요. 양쪽 각각 30초씩 진행하겠습니다.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이제 네 번째 여정입니다. 이 동작은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를 동시에 강화하는 매우 중요하고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먼저 두 발의 뒤꿈치를 서로에게 딱 붙여주세요. 자연스럽게 앞꿈치는 바깥쪽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뒤꿈치끼리 서로를 힘껏 밀어낸다고 상상해보세요. 동시에 괄약근에 힘을 꽉 조여줍니다. 그러면 마치 나비가 날갯짓을 하듯 무릎이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벌어지면서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에 강력한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힘을 주면 근육이 팽창하면서 마치 숨은 키가 1에서 2cm는 커지는 듯한 느낌, 몸이 위로 솟아오르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뒤꿈치부터 엉덩이까지 힘을 연결하는 것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괄약근을 조이는 것에 먼저 집중해보세요. 괄약근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면 그 힘이 자연스럽게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 그리고 뒤꿈치까지 전달될 것입니다. 힘을 주면서 숨을 내쉬고 힘을 풀면서 들이마십니다. 30초간 반복합니다. 땀이 좀 나시나요?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여정입니다. 하체 운동의 꽃, 스쿼트를 의자를 이용해 안전하게 배워보는 의자 스쿼트입니다. 이 동작은 허벅지 전체와 무릎 주변 근육을 종합적으로 강화시켜 우리가 언젠가 두려움 없이 스쿼트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훌륭한 준비 과정입니다. 의자가 뒤에 있기 때문에 넘어질 걱정 없이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리는 어깨 너비 혹은 몸통 너비 정도로 벌리고 발끝은 살짝 바깥을 향하게 해주세요. 양손은 가슴 앞에서 모으거나 앞으로 나란히 뻗어 중심을 잡습니다. 시선은 정면을 향하고 머리 위에 물이 가득 담긴 쟁반이 하나 놓여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쟁반에 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상체를 곧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무릎 주변 근육에 용기 있게 힘을 주고 체중을 살짝 앞으로 보내면서 엉덩이를 의자에서 떼어 일어납니다.
완전히 일어섰을 때 엉덩이에 힘을 꽉 조여주세요. 그리고 앉을 때는 쿵 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마치 슬로우 모션 영상처럼 아주 천천히 엉덩이가 의자에 살포시 닿을 때까지 긴장을 유지하며 앉습니다. 이 과정이 무릎을 보호하고 근육을 제대로 사용하는 핵심입니다. 올라갈 때 숨을 내쉬고 앉을 때 들이마십니다. 30초간 나의 다리가 점점 더 강해짐을 느끼며 반복해봅시다. 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온몸에 기분 좋은 열기가 돌고 다리가 한결 탄탄해진 느낌이 드시나요? 방금 우리는 단 10분의 시간 동안 잠들어 있던 우리 몸의 소중한 근육들을 모두 깨웠습니다. 제가 항상 21일의 법칙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행동을 시작해서 21일, 즉 3주 동안 매일 반복하면 우리의 뇌가 변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뇌는 이렇게 인식합니다. 아, 나의 주인이 이제 이렇게 살기로 마음을 먹었구나. 알겠어,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사람들은 언제 가장 많이 포기할까요? 바로 3일에서 4일 차이입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죠. 예나 지금이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시기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3일마다 한 번씩 마음을 새롭게 다잡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 어쩌다가 하루를 빠뜨렸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그날이 당신의 새로운 1일차가 되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21일을 성공하고 나면 우리에게는 3개월을 더 유지할 수 있는 힘과 자신감이 생깁니다. 몸도 그만큼 강해졌기 때문에 운동이 더 이상 고통스러운 노력이 아니라 내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 즐거운 습관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 기쁨을 꼭 맛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이 작은 10분의 노력이 당신의 활기찬 내일을 떠받치는 튼튼한 기둥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운동했으니 내일은 아프지 말자고요. 건강한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지혜와 경험이 깊어지는 아름다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세월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몸은, 특히 하체는 조금씩 그 힘을 잃어가기도 합니다. 혹시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리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묵직하게 느껴져 좋아하던 산책길이 부담스러워지지는 않으셨나요? 우리 모두는 건강하게 100세 시대를 맞이하고 싶어 합니다.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두 발로 굳건히 서서 세상을 마주하고 싶다는 소망을 품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체 근력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운동을 해야지 하고 마음먹는 순간 무릎 통증이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곤 합니다. 스쿼트가 좋다는 건 알지만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 때문에 시도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저희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알던 스쿼트가 아닌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도 충분히 하체를 단련하고 무릎을 보호하며 잃어버렸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5가지 운동법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건강한 내일을 위한 작은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만약 이 시간이 소중한 분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면 따뜻한 마음으로 공유해 주십시오. 또한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 건강을 가꾸는 여정에 동참해 주신다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우리 모두의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자, 이제 바퀴가 없는 안정적인 의자를 하나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와 함께 무릎 통증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탄탄한 하체를 만드는 시간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정은 굳어있던 우리 몸의 중심, 골반을 부드럽게 깨우는 준비 운동입니다.
먼저 의자 등받이에서 등을 살짝 대고 마치 보이지 않는 끈이 정수리에서 나를 끌어올리는 것처럼 허리를 곧게 펴주세요. 양손으로는 의자 옆을 가볍게 잡아 몸의 중심을 잡습니다. 이제 한쪽 무릎을 들어 올린 상태에서 무릎 뒤 오금으로 반원을 그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고 다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원을 그리며 돌아옵니다. 마치 무릎 아래에 놓인 작은 장애물을 사뿐히 넘어가는 느낌으로요. 이 동작을 할 때 숨을 편안하게 쉬는 것을 잊지 마세요.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며 숨을 들이마시고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며 숨을 내쉽니다. 이 운동은 단순히 허벅지 근육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기둥인 골반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주고 혈액과 림프의 순환을 촉진하여 저녁마다 퉁퉁 붓던 다리의 부기를 빼는데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골반 주변이 약간 뻐근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은 잠자고 있던 근육들이 깨어나는 건강한 신호입니다. 양쪽을 각각 30초씩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여정으로 우리 몸의 든든한 버팀목, 허벅지 앞쪽과 복부를 단련하는 운동입니다.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허리를 곧게 세웁니다. 한쪽 다리를 앞으로 쭉 펴고 발등을 몸쪽으로 힘껏 당겨주세요. 이렇게 하면 허벅지 앞쪽, 우리가 대퇴사두근이라고 부르는 근육에 단단하게 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지실 겁니다. 대퇴사두근은 우리가 땅을 디딜 때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하는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천연 완충 장치입니다. 특히 지하철 계단을 오르거나 가파른 언덕길을 걸을 때 한 발로 체중을 밀어 올리는 강력한 힘은 바로 이 대퇴사두근에서 나옵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은 모든 충격을 고스란히 받게 되고 통증은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허벅지 앞쪽에 긴장감을 유지한 상태로 다리를 천천히 위로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숨은 다리를 들어 올리면서 후 하고 내쉬세요. 억지로 높이 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발등을 계속 몸쪽으로 당겨 대퇴사두근의 긴장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이 동작을 하다 보면 허벅지뿐만 아니라 아랫배, 즉 복부에도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하체와 몸통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양쪽 각각 30초씩 허벅지 앞이 단단해지는 느낌에 집중하며 실시합니다. 훌륭합니다. 세 번째 여정은 평소 잘 사용하지 않아 약해지기 쉬운 허벅지 안쪽, 내전근을 강화하는 시간입니다. 내전근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다리 모양을 바로잡고 골반의 안정을 돕는 숨은 일꾼입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다리가 바깥으로 휘는 오다리 체형이 되기 쉽고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허벅지 안쪽 살과 근육이 빠지면서 몸을 지탱하기 어려워져 다리는 벌어지고 허리가 굽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세를 바로잡고 한 다리를 앞으로 편 상태에서 이번에는 발을 바깥쪽으로 살짝 돌려줍니다. 마치 한국의 전통 놀이인 제기차기를 하듯이 발 안쪽으로 무언가를 걷어 올리는 자세를 상상하시면 쉽습니다. 그 상태에서 발등을 몸쪽으로 당기면 허벅지 안쪽에 팽팽한 자극이 느껴질 겁니다. 그 느낌을 유지하며 다리를 위아래로 움직여줍니다. 뒤꿈치가 바닥에 닿을 듯 말 듯 할 때 바로 다시 들어 올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벅지 안쪽 근육이 이제 내 차례구나 하고 깨어나는 것을 느껴보세요. 양쪽 각각 30초씩 진행하겠습니다.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이제 네 번째 여정입니다. 이 동작은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를 동시에 강화하는 매우 중요하고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먼저
두 발의 뒤꿈치를 서로에게 딱 붙여주세요. 자연스럽게 앞꿈치는 바깥쪽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뒤꿈치끼리 서로를 힘껏 밀어낸다고 상상해 보세요. 동시에 괄약근에 힘을 꽉 조여줍니다. 그러면 마치 나비가 날갯짓을 하듯 무릎이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벌어지면서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에 강력한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힘을 주면 근육이 팽창하면서 마치 숨은 키가 1에서 2cm는 커지는 듯한 느낌, 몸이 위로 솟아오르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뒤꿈치부터 엉덩이까지 힘을 연결하는 것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괄약근을 조이는 것에 먼저 집중해 보세요. 괄약근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면 그 힘이 자연스럽게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 그리고 뒤꿈치까지 전달될 것입니다. 힘을 주면서 숨을 내쉬고 힘을 풀면서 들이마십니다. 30초간 반복합니다. 땀이 좀 나시나요?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여정입니다. 하체 운동의 꽃, 스쿼트를 의자를 이용해 안전하게 배워보는 의자 스쿼트입니다. 이 동작은 허벅지 전체와 무릎 주변 근육을 종합적으로 강화시켜 우리가 언젠가 두려움 없이 스쿼트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훌륭한 준비 과정입니다. 의자가 뒤에 있기 때문에 넘어질 걱정 없이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리는 어깨 너비 혹은 몸통 너비 정도로 벌리고 발끝은 살짝 바깥을 향하게 해주세요. 양손은 가슴 앞에서 모으거나 앞으로 나란히 뻗어 중심을 잡습니다. 시선은 정면을 향하고 머리 위에 물이 가득 담긴 쟁반이 하나 놓여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쟁반에 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상체를 곧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무릎 주변 근육에 용기 있게 힘을 주고 체중을 살짝 앞으로 보내면서 엉덩이를 의자에서 떼어 일어납니다. 완전히 일어섰을 때 엉덩이에 힘을 꽉 조여주세요. 그리고 앉을 때는 쿵 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마치 슬로우 모션 영상처럼 아주 천천히 엉덩이가 의자에 살포시 닿을 때까지 긴장을 유지하며 앉습니다. 이 과정이 무릎을 보호하고 근육을 제대로 사용하는 핵심입니다. 올라갈 때 숨을 내쉬고 앉을 때 들이마십니다. 30초간 나의 다리가 점점 더 강해짐을 느끼며 반복해 봅시다. 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온몸에 기분 좋은 열기가 돌고 다리가 한결 탄탄해진 느낌이 드시나요? 방금 우리는 단 10분의 시간 동안 잠들어 있던 우리 몸의 소중한 근육들을 모두 깨웠습니다. 제가 항상 21일의 법칙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행동을 시작해서 21일, 즉 3주 동안 매일 반복하면 우리의 뇌가 변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뇌는 이렇게 인식합니다. 아, 나의 주인이 이제 이렇게 살기로 마음을 먹었구나. 알겠어.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사람들은 언제 가장 많이 포기할까요? 바로 3일에서 4일 차입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죠. 예나 지금이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시기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3일마다 한 번씩 마음을 새롭게 다잡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 어쩌다가 하루를 빠뜨렸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그날이 당신의 새로운 1일차가 되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21일을 성공하고 나면 우리에게는 3개월을 더 유지할 수 있는 힘과 자신감이 생깁니다. 몸도 그만큼 강해졌기 때문에 운동이 더 이상 고통스러운 노력이 아니라 내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 즐거운 습관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 기쁨을 꼭 맛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이 작은 10분의 노력이
당신의 활기찬 내일을 떠받치는 튼튼한 기둥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운동했으니 내일은 아프지 말자고요. 건강한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지혜와 경험이 깊어지는 아름다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세월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몸은, 특히 하체는 조금씩 그 힘을 잃어가기도 합니다. 혹시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리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묵직하게 느껴져 좋아하던 산책길이 부담스러워지지는 않으셨나요? 우리 모두는 건강하게 100세 시대를 맞이하고 싶어 합니다.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두 발로 굳건히 서서 세상을 마주하고 싶다는 소망을 품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체 근력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운동을 해야지 하고 마음먹는 순간 무릎 통증이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곤 합니다. 스쿼트가 좋다는 건 알지만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 때문에 시도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저희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알던 스쿼트가 아닌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도 충분히 하체를 단련하고 무릎을 보호하며 잃어버렸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5가지 운동법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건강한 내일을 위한 작은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만약 이 시간이 소중한 분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면 따뜻한 마음으로 공유해 주십시오. 또한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 건강을 가꾸는 여정에 동참해 주신다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우리 모두의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자, 이제 바퀴가 없는 안정적인 의자를 하나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와 함께 무릎 통증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탄탄한 하체를 만드는 시간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정은 굳어있던 우리 몸의 중심, 골반을 부드럽게 깨우는 준비 운동입니다. 먼저 의자 등받이에서 등을 살짝 대고 마치 보이지 않는 끈이 정수리에서 나를 끌어올리는 것처럼 허리를 곧게 펴주세요. 양손으로는 의자 옆을 가볍게 잡아 몸의 중심을 잡습니다. 이제 한쪽 무릎을 들어 올린 상태에서 무릎 뒤 오금으로 반원을 그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고 다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원을 그리며 돌아옵니다. 마치 무릎 아래에 놓인 작은 장애물을 사뿐히 넘어가는 느낌으로요. 이 동작을 할 때 숨을 편안하게 쉬는 것을 잊지 마세요.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며 숨을 들이마시고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며 숨을 내쉽니다. 이 운동은 단순히 허벅지 근육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기둥인 골반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주고 혈액과 림프의 순환을 촉진하여 저녁마다 퉁퉁 붓던 다리의 부기를 빼는데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골반 주변이 약간 뻐근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은 잠자고 있던 근육들이 깨어나는 건강한 신호입니다. 양쪽을 각각 30초씩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여정으로 우리 몸의 든든한 버팀목, 허벅지 앞쪽과 복부를 단련하는 운동입니다.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허리를 곧게 세웁니다. 한쪽 다리를 앞으로 쭉 펴고 발등을 몸쪽으로 힘껏 당겨주세요. 이렇게 하면 허벅지 앞쪽, 우리가 대퇴사두근이라고 부르는 근육에 단단하게 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지실 겁니다. 대퇴사두근은 우리가 땅을 디딜 때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하는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천연 완충 장치입니다. 특히 지하철 계단을 오르거나 가파른 언덕길을 걸을 때 한 발로 체중을 밀어 올리는 강력한 힘은 바로 이 대퇴사두근에서 나옵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은 모든 충격을 고스란히 받게 되고 통증은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허벅지 앞쪽에 긴장감을 유지한 상태로 다리를 천천히 위로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숨은 다리를 들어 올리면서 후 하고 내쉬세요. 억지로 높이 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발등을 계속 몸쪽으로 당겨 대퇴사두근의 긴장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이 동작을 하다 보면 허벅지뿐만 아니라 아랫배, 즉 복부에도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하체와 몸통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양쪽 각각 30초씩 허벅지 앞이 단단해지는 느낌에 집중하며 실시합니다. 훌륭합니다. 세 번째 여정은 평소 잘 사용하지 않아 약해지기 쉬운 허벅지 안쪽, 내전근을 강화하는 시간입니다. 내전근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다리 모양을 바로잡고 골반의 안정을 돕는 숨은 일꾼입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다리가 바깥으로 휘는 오다리 체형이 되기 쉽고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허벅지 안쪽 살과 근육이 빠지면서 몸을 지탱하기 어려워져 다리는 벌어지고 허리가 굽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세를 바로잡고 한 다리를 앞으로 편 상태에서 이번에는 발을 바깥쪽으로 살짝 돌려줍니다. 마치 한국의 전통놀이인 제기차기를 하듯이 발 안쪽으로 무언가를 걷어 올리는 자세를 상상하시면 쉽습니다. 그 상태에서 발등을 몸쪽으로 당기면 허벅지 안쪽에 팽팽한 자극이 느껴질 겁니다. 그 느낌을 유지하며 다리를 위아래로 움직여줍니다. 뒤꿈치가 바닥에 닿을 듯 말 듯 할 때 바로 다시 들어 올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벅지 안쪽 근육이 이제 내 차례구나 하고 깨어나는 것을 느껴보세요. 양쪽 각각 30초씩 진행하겠습니다.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이제 네 번째 여정입니다. 이 동작은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를 동시에 강화하는 매우 중요하고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먼저 두 발의 뒤꿈치를 서로에게 딱 붙여주세요. 자연스럽게 앞꿈치는 바깥쪽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뒤꿈치끼리 서로를 힘껏 밀어낸다고 상상해보세요. 동시에 괄약근에 힘을 꽉 조여줍니다. 그러면 마치 나비가 날갯짓을 하듯 무릎이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벌어지면서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에 강력한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힘을 주면 근육이 팽창하면서 마치 숨은 키가 1에서 2cm는 커지는 듯한 느낌, 몸이 위로 솟아오르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뒤꿈치부터 엉덩이까지 힘을 연결하는 것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괄약근을 조이는 것에 먼저 집중해보세요. 괄약근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면 그 힘이 자연스럽게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 그리고 뒤꿈치까지 전달될 것입니다. 힘을 주면서 숨을 내쉬고 힘을 풀면서 들이마십니다. 30초간 반복합니다. 땀이 좀 나시나요?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여정입니다. 하체 운동의 꽃, 스쿼트를 의자를 이용해 안전하게 배워보는 의자 스쿼트입니다. 이 동작은 허벅지 전체와 무릎 주변 근육을 종합적으로 강화시켜 우리가 언젠가 두려움 없이 스쿼트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훌륭한 준비 과정입니다. 의자가 뒤에 있기 때문에 넘어질 걱정 없이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리는 어깨 너비 혹은 몸통 너비 정도로 벌리고 발끝은 살짝 바깥을 향하게 해주세요. 양손은 가슴 앞에서 모으거나 앞으로 나란히 뻗어 중심을 잡습니다. 시선은 정면을 향하고 머리 위에 물이 가득 담긴 쟁반이 하나 놓여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쟁반에 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상체를 곧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무릎 주변 근육에 용기 있게 힘을 주고 체중을 살짝 앞으로 보내면서
엉덩이를 의자에서 떼어 일어납니다. 완전히 일어섰을 때 엉덩이에 힘을 꽉 조여주세요. 그리고 앉을 때는 쿵 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마치 슬로우 모션 영상처럼 아주 천천히 엉덩이가 의자에 살포시 닿을 때까지 긴장을 유지하며 앉습니다. 이